3월 2일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에서 설령이 25년이 넘은 벌크와 탱커 입항을 금지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지난달 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 입항 금지라는 단어만 놓고 엄청나게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현재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인도 항구에 25년이 넘은 선박이 입항한 숫자가 11척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척이 입항 금지가 된다고 해서 이게 해상 물동량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만간 이게 국내 기사로 번역이 되더라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중국발 경제 회복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철광석 가격이 결국 후판값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철광석 가격과 또 조선사들의 주가를 대조해 보시면 거의 높은 싱크로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광석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선가가 상승한다는 거고, 또 여기서 말하는 선가라는 건 중고선과 신조선가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조선사들은 좋은 가격에 수주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물론 선종마다 후판 투입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조선주들이 하락하는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이러한 후판가 상승에 따른 이익 훼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 또는 이익 턴어라운드가 좋아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후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강도가 옅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조선해운 산업이라고 해도 최근에 2012년 이후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벌크선 시장은 2월 바닥론에 힘을 실는 반면에 이 조선사들의 이익은 선가가 크게 더 오르지 않는 한 이 원자재 가격은 계속 높아지니까 이런 부정적인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조선해운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 배를 만드는 조선사도 좋지만 꼭 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이 배를 가지고 운임 사업을 하거나 또 그 분야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달라도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이 조선사만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메탄올 선박이 조만간 친환경 선박 연료 대세가 될 거라는 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크루즈라인 홀딩이 최근 메탄올 선박 개조 비용으로 무려 1조 7천억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개별 기업이 거의 2조 원이 넘는 돈을 이 메탄올 선박 하나에만 쏟아붓는다는 건 향후 방향성이 이쪽으로 포커싱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현재 LNG 이후의 선박 연료는 암모니아보다도 메탄올이 각광을 받을 거라는 견해가 많은데요.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메탄올이 현재 가장 앞서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메탄올을 벙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규정, 또 규칙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주들이 신조 발주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추후에 크게 바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엔진 설계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고, 세 번째는 메탄올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이 발열량이 낮아서 더 큰 연료 탱크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친환경 방식으로 추출하는 비용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아닌 이 수소나 탄소 포집을 통해서 추출하는 그런 메탄올 생산 비용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LNG 선박 발주가 줄어들면서 메탄올 선박이 대세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암모니아 선박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현 시점에서는 메탄올 쪽으로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